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39살 싱글입니다. 오늘부터 제 파이어, 즉 경제적 자유를 위한 여정을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특별한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달 조금씩 투자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특히 한인 여성분들 중에서는 투자는 무서워요. 또는 주식은 잘 몰라요. 또는 언제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잘난 척을 하거나 투자 비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준비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제 현재 투자 상황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2020년 4월 정도에 팬데믹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역시 유튜브로 공부를 하면서 13,000불 정도의 종잣돈으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투자 자산은 86,000불 정도인데요. 일반 계좌 2개와 그 다음에 Roth IRA를 포함을 해서 86,000불 정도입니다. 소소하게 로그인한 지 너무 오래돼서 패스워드를 잊어버린 코인 계좌와 최근에 한국의 파킹 통장 같이 쓸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열게 된 소파이에서 3% 정도의 매달 이자를 받고 있어요. 이멀전시 펀드를 담아두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메인 계좌에서 아까 보여드린 메인 계좌에서 올해 예상 배당금은 2,136불 정도입니다. 그리고 18,000불 정도의 다른 계좌도 있는데요. 대부분 성장주, 테슬라, 아마존, 구글 등의 개별 종목이라 배당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 숫자만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데 혹은 생각보다 적네 라고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 영상은 앞으로도 이렇게 영상미가 없을 예정이고 자막과 저의 목소리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대신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죠. 주식 한 번으로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코인으로 대박이 난 것도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매달 조금씩 투자하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숫자보다 이 액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slowly but surely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있는 그대로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계좌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계좌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배당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어떤 투자 생각을 하는지, 매달 얼마를 투자를 했는지, 자주는 아니겠지만요. 실수한 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화려한 투자 성공담이 너무 많아요. 한 하루에 몇 천만 원 벌었다, 몇 억 벌었다. 또 뭐가 있을까요? 10배 수익을 냈다, 100배 수익을 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도파민을 자극하면서 재미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비슷하게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매일 조금씩, 매달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여성들의 투자입니다. 여성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최소한 미국에 있는 분들요. 가계부는 누구보다 꼼꼼하게 관리를 하시는데 정작 자신의 자산을 불리는 투자에는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투자가 남성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요즘에는요.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저도 했으니까요. 그렇죠? 누구나 꾸준히 하면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고 또 특히 투자가 어렵게 느껴졌던 여성분들에게 조금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pause 죄송해요. 앞으로는 이런 매달 투자 현황 그리고 배당금,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생활, 미국 캘리에서의 생활,
ETF 이야기, 뭐 절약 방법,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나눌 예정입니다. 네, 파이어 준비 과정 빠질 수 없겠죠? 그리고 제가 배우고 느끼는 것들을 꾸준히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의 꿈은 50의 그런 자유를 이루고 싶고 이른 취미로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꿈을 꾸고 있지만 아마 아주 빠른 속도로 경제적 자유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빨리 가는 것보다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의 이름처럼 네, 미셸 통통 대기만성, 그죠? 저의 삶의 목표처럼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느리지만 확실하게 대기만성형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나이가 비슷하신 분, 우리 여성분들,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언제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이 여정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제가 어떤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투자하는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매달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는지도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되지만 무엇보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라만 보아도 좋은 요즘 나의 베프 Roth IRA. 39살 미국 싱글 여성의 파이어 준비 이야기, 에피소드 넘버 2. 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 얼른 만들어 왔어요. 오늘은 저의 Roth IRA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요. 저도 그냥 영상 찾아보다가 이게 제일 혜택이 좋다고 해서 오픈한 계좌이고 아직까지 만족해서 꾸준히 넣다 보니 제 메인 계좌가 되었네요. 전 영상에서 팬데믹 2020년 4월 정도부터 공부하면서 투자를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마침 장이 다 폭락했을 때였고 2019년 세금 보고를 2020년 4월 15일까지 할 수 있다 보니 2019년도에 6,000불을 넣을 수 있어서 좋았고 완격결에 투자를 일찍 시작한 여자가 된 것이었죠. 1년을 번 느낌이라고 할까요? 제가 매년 컨트리뷰트한 액수인데요. 조금 잘렸죠? 네, 다음부터는 제가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6,000불 쭉 넣어왔고요. 2023년에는 제가 대학원을 가는 바람에 2,000불 정도만 납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납입 불입을 컨트리뷰션이라고 하고 인출 수령을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6,000불 한도였는데요. 그 이후로는 7,000불 한도라서 잘 꼬박꼬박 채워졌고요. 올해는 7,500으로 올라가서 현재까지 3,500불 넣었어요. 아직 6월 말인데 절반 정도 했으니 나름 선방 중인 것 같아요. 500불이던 1,000불이던 넣을 때마다 채우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도 바라만 보아도 좋은 나의 베프, 요즘 나의 베프 Roth IRA 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어요. 제가 하고 있는 그 Roth IRA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세금은 이미 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나중에 은퇴해서 찾을 때는 투자로 번 돈은 세금까지 안 내도 된다. 그래서 포인트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돈을 넣을 때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넣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세금 공제를 받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 투자할 때 계좌 안에서 주식이나 ETF 같은 상품에 투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투자로 돈이 불어나도 중간에 세금을 내지 않아요. 나중에 은퇴해서 찾을 때 보통 59.5세 이후에 찾아서 쓸 수가 있고요. 계좌 개설 후 5년 경과를 충족을 해서 찾게 될 때 원금뿐 아니라 투자 수익까지 세금 없이 가져갈 수 있어요.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요. 나중에 세금이 더 오를 것 같다. 더 높은 세금 브래킷에 속할 것 같다. 오랫동안 투자를 할 생각이다. 나이가 좀 어리다. 이런 사람들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이 또 당연히 있겠죠. 완벽한 상품은 없으니까요. 소득이 너무 높으면 직접 가입이나 납입이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싱글들은 연소득 약 16만 5천 불 이상이면 Roth IRA에 직접 납입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24만 6천 불 이상이면 직접 납입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넣을 수 있는 금액 한도도 정해져 있어요. 올해 2026년 기준 7,500불이고요. 50 이상은 8,600불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세금을 내고 나중에 세금 걱정 없이 찾는 은퇴 투자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15만 불 이상까지 올라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에게 적당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로스 IRA의 장점은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젊은 친구들이 자산을 쌓아가기 시작할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401k도 같이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만일 회사에서 제공을 하지 않거나 저와 같은 미국 주 공무원들은 401k가 회사에 있지만 그런 사기업들처럼 매칭은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피도 매년 나가게 되고요. 그것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금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나중에는 한번 계좌를 열어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최대 50세 미만은 24,500불까지 납입이 우리 컨트리뷰션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401k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50세 이후에는 50세에서 59세는 32,500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액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작을 하면 한도를 다 채우고 싶어서 일만 너무 주구장창 할 것 같아서 잠시 보류 중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다가 노후를 준비하다가 현재를 즐기지 못할 것 같아서요. 서두가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저는 로스 IRA가 매년 다 채우기 액수도 너무 적당하고 그리고 만약에 남으시면 좀 더 여유가 되신다 싶으면 그냥 CMA 그냥 보통 normal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에서 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중에 세금도 안 내도 되니까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각자 상황에 맞는 걸로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 서두가 좀 길었죠. 제 탑 4 개별 종목입니다. ETF 그리고 개별 종목입니다. 조금 가렸어요. 갑자기 자막이 이렇게 되었는데 첫 번째 것은 제일 액수가 많은 게 슈드입니다. 우리 아시죠? SEHD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애플이고요. 세 번째 VOO, 그죠? ETF VOO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XOM, 엑선모빌입니다. 다 합친 액수가 한 43,000불 정도 되니까 저거 전체 로스 IRA 전체 액수가 63,000불이거든요. 그거는 한 70%를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탑 4가 맞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 삼아 사보느라 개별주도 있고 여러 가지 더 많이 있지만 한 20-30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주로 로스 IRA는 슈드를 사는 용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39이니까 59.5세 약 20년 후에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슈드의 배당금이 많아지면 배당만 받아서 쓰게 된다면 더 좋겠죠. 안 되면 팔아서 써야겠죠. 그래서 현재 721주 정도 보유 중이고 배당금은 모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당이 나왔는데요. 그죠? 6월 말이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 너무 3개월이 길게 느껴집니다. 물론 기대치에는 못 미쳤지만 배당이든 주가든 많이 안 떨어진 게 어디예요? 요새 같은 경기에. 그죠? 그래서 반려식물처럼 제가 반려동물은 없지만 반려식물처럼 저랑 같이 쭉 계속 갈 ETF입니다. 이 계좌에서 요즘 QQQ 2배인 QLD라는 것도 조금 사보는 거예요. 사보는 중이에요. 2배 레버리지죠. 떨어질 때는 진짜 막 떨어지지만 오를 때는 시원하게 올라주어서 좀 스릴이 넘칩니다. 제가 테슬라 이후로는 조금 이런 변동폭이 심한 거는 안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슈드가 든든히 받쳐주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배까지는 해보겠지만 3배 레버리지까지는 솔직히 저도 손이 떨려서 못하겠더라고요.
마지막 네,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이 네, 부도 마찬가지예요. 애플도 제가 예전에 많이 샀던 거고 부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 많이 사놨었고 그냥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소수점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건데 부는 특히 액수가 커서 하나 사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대신 저렴하고 비슷한 SCHG라는 것을 찾아서 모으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뭐 한 30불 정도대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large cap의 성장 그 욕심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부와 비슷한 것을 찾아서 사고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엑선도 마찬가지겠죠? 에너지주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는데 원래부터 배당도 잘 주고 해서 예전부터 핫했다고 해요. 요즘은 트럼프가 띄워주셔서 그런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좀 횡설수설하고 점점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냥 틀어놓으시고 일하시면서 친구가 옆에서 조잘조잘 얘기한다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사실 AI를 이용을 해서도 한번 네,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사람 냄새도 안 나고 너무 기계적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소리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투자를 시작을 하셨다면 어떤 거로 시작을 하셨는지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는 한에서 네, 챗GPT를 동원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면 네, 최대한 알려드릴 거고요. 네,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볼게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월급 50%를 모은 30대 후반 직장인 6월 한 달 가계부와 투자 배당금. 에피소드 넘버 3. 미국 켈리에 사는 1.5세, 느리지만 확실한 파이어를 언젠가 꿈꾸는 30대 후반 미젤 통통입니다. 우리 한인분들, 특히 여성분들 작지만 소소하지만 또 전문적이지도 않지만 대기만성형 파이어 여정 함께 나누며 가고 싶어요. 네,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6월 가계부 또 월급이 들어왔으니 이번 달 투자 계획과 배당금 받은 걸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계부 먼저 할게요. 아주 소소하지만 이번 달 아마존을 끊어서 굉장히 선방한 달이라 스스로도 뿌듯해 하고 있어요. 지난 4월에 아마존에 굉장히 꽂혀서 500불이나 쓴 거 있죠? 그 중에 물론 리턴한 것도 있지만요. 완전 깜짝 놀랐어요. 모으니까 그게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좀 익스트림하지만 아마존 멤버십을 끊어보았어요. 제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도 했고요. 그렇게 예상했던 심한 금단 현상은 없었어요. 그래도 마트는 가니까요. 아예 아마존 없이 사는 건 불편은 하겠지만 그동안 많이 사서 굳이 필요한 게 급하게 필요했던 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이번 달 노 아마존 성공했습니다. 멤버십이 있으면 그게 아까워서라도 더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도 아마존 없이 최대한 버틸 예정입니다. 이대로라면 금방 부자 되겠는데요. 긍정회로 돌리기는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가계부를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데요. 고정비, 외식, 나머지 이렇게 나눕니다. 완전 간단 명료하죠. 당연히 1인 가족 기준입니다.
먼저 고정비 볼게요. 렌트비, 마트, 차 보험, 핸드폰, 인터넷, 가스, 유틸 다 포함해서 2,090불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식은 뭐 커피나 제가 밖에서 밥 먹은 것들, 밥을 2번이나 샀어요. 221불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고정해서 직장 동료 생일에 50불 써서 제가 쓴 거는 38불, 토탈 88불이고요. 모든 합계 2,399불 나왔습니다. 아주 선방했어요, 이번 달. 네, 다음은 배당금 내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금 잘렸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피 10불 64전 받았고요. 그다음에 잽큐는 42불 57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엑선모빌에서 받았는데요. 25불 46전 받았어요. 그리고 슈드에서 3개월 만에 받았죠. 182불 7전 받았습니다. 합계 260불 74전이네요. 자잘한 배당금은 빼고 액수가 좀 있는 것들로만 이렇게 4개 정리를 해보았어요. 아주 소소하죠.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배당금 헤비하게 가지 않고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했고요. 모든 배당금은 당연히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피랑 잽큐는 소소하게 재미로 사보았어요. 저의 노후를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정찰병, 네, 소위 정찰병이라고 하죠. 보내보았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요. 아무래도 제 돈이 들어가야 주의 깊게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더라고요. 이번 달은 슈드가 있어서 슈드 배당금이 나와서 나름 많이 나온 달이었답니다. 다른 달은 액수가 아주 귀여운 수준입니다. 네, 슈드 배당금이고요. 182불 7전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 계획이에요. 저는 뭐 딱히 1년 계획이라든지 언제쯤 빨리 뭐 리밸런싱을 해야겠다든지 확실한 계획은 세워놓진 않고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마음에 드는 ETF를 산다든지 약간의 타이밍을 기다려 마음에 드는 가격에 산다든지 하는 편입니다. 그 딥을 기다리고 있는데 잘 안 오네요. 옷이나 뭐 물건 쇼핑도 재미나지만 어떤 ETF나 주식을 살지 고민하는 것은 저의 미래에 나를 위해 돈을 보내는 일이니까 더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사진은 왁스 실 녹이는 장면이에요. 그 편지 봉투에 붙이는 그 왁스 실입니다. 저의 요즘 취미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영상으로 찍어볼 예정이고요. 이번 2월 말 7월 초 투자 계획은 홀드입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요. 네, 잠시 돌아가 볼게요. 네, 워낙 변동성이 많았던 한 달이기도 하고 저도 투자하기가 좀 겁이 나서 몸을 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그러는 것도 정신건강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이멀전시 펀드, 어감상 레이니 펀드가 저는 더 귀엽기는 해요. 이멀전시는 뭐 응급상황 뭐 이런 거니까 조금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영어식 표현인데요. rainy day 펀드죠. 비 오는 날 나를 우산처럼 받쳐주는 느낌이라 더 포근하고 좋은 것 같아서 저는 레이니 펀드라고 레이니 데이 펀드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직 입에 잘 안 붙네요. 네, 제가 그 소파이를 이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소파이 세이빙스 어카운트인데요. 현재 6,000불 정도가 있고 이번 달에 2,000불을 더 넣어서 8,000불로 만들 예정이에요. 3% 정도의 이자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뭐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knock on wood라고 하죠.
이렇게 3번 치는 거.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이런 현금, 여유 자금 없이 여지껏 투자를 해왔어요. 대단하죠? 완전 대범해요. 수익을 더 빨리 급하게 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다들 현금, 그 여유 자금이 있는 게 좋다고 해서 올해부터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투자 자금은 Roth IRA 뿐만이 아니라 그 6,000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마음이 더 든든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장이 확 떨어져서 할 게 많아질 때 쓰거나 차를 사야 할 때, 차를 바꿔야 할 때 목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남은 여유 자금은 그냥 통장에 두거나 소소하게 ETF 몇 개 사거나 일단 Roth IRA를 채우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자금만 트랜스퍼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냥 머리 쓰기 싫을 때는 슈드를 사는 편입니다. 저의 뇌 용량은 소중하니까요. 다른 곳에 신경만 써도 과부하가 날 수 있으니까 별일 없는, 아무 일 없는데 하루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하죠. 총 정리해드릴게요. 저의 자산 정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두구두구두구. 제 자산 토탈은 12만 5,920불입니다. 네, 13만 불 넘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네, 안타깝게 넘지 못했네요. 주식이 떨어져서. 네. 지난달이랑 비슷한 액수라서 네, 나름 많이 떨어진 줄 알고 그죠? 좀 쫄리긴 했는데 네,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나름 선방을 했고요. 이제 한 해 반이 지나고 7월이 시작이네요. 한국은 장마철이라고 하고요. 그죠? 모두 화이팅입니다. 7월 달도 화이팅. 네. 네 번째 이야기. 미국 사는 직장인 연봉 7만 불, 그리고 사이드 잡 10,000불 돌파.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가느고 길게 가자. 에피소드 넘버 4. 안녕하세요. 미국 캘리에 사는 1.5세, 느리지만 확실한 파이어를 언젠가 꿈꾸는 30대 후반 미셸 통통입니다. 우리 한인분들, 특히 여성분들과 저의 작지만 또 소소하지만 전문적이지도 않지만 대기만성형 파이어 여정을 함께 나누며 가고 싶어요. 당연히 남성분들도 대환영입니다. 오늘은 그래프, 차트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해보려고요. 오늘 영상들은 예전에 뉴욕에 갔었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번 6월은 저에게 좀 의미 있는 달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드디어 기다리던 연봉 7만 불이 넘었습니다. 네, 제가 제목에서 다 스포일러를 했지만요. 어떤 분들께는 뭐 연봉 7만 불,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게는 조금 기념적인 이벤트였어요. 제가 전에 살짝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 공무원이에요. 호봉제이지만 워낙 연봉이 적기로 유명하죠. 그래도 저는 업무 강도가 낮고 안정적이라 4년 차인데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정년은 없지만 25년을 채워야 그 의료 혜택 같은 베네핏을 나중에 은퇴해서도 다 받을 수가 있어서 앞으로 20년 정도만 더 다니면 되겠네요. 가족에게도 연봉은 말하지 말아라 하는 말도 들어봤지만요. 그래도 저는 부모님께는 말씀드리려고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 연봉을 자꾸 한국 환율로 높여서 계산을 하시는데 오히려 여기 물가를 반영해서 제가 깎아야 한다 오히려 그렇게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인들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여기에다 말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공무원이라도 겸업을 해도 되기도 하고 제가 근무 시간 외에 저녁에 하는 거라서 사이드 잡을 해도 괜찮아서 참 다행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예전에 했던 과외나 통역들도 시간과 뭐 페이 조건 등이 맞으면 합니다. 네, 볼 수 있을 때 벌어야죠. 켈리의 살인적인 물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이 쳇바퀴의 기니피그 같은 느낌이 종종 들기도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도 그 우버나 뭐 우버 이츠, 뭐 리프트도 있고 그죠?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말들이 뭐 We gotta hustle, babe. I'm a hustler.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웃픈 현실입니다. 아니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할까요?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되는 것에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쯤 편히 마음 푹 놓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쉴 수 있을까요? 저의 메인 월급은요. 살짝 창피한데 원천 징수로 30% 정도를 가져가 버리셔서요. 네, 물론 퇴직연금인 펜션도 포함해서입니다만 펜션을 받을 수 있는 62세 넘어서까지 제가 오래 살아야 할 텐데요. 그쵸? 소셜도 67세가 넘어야 하니까요. 일반적으로 받으려면. 통장에는 4,000불 초반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달 들어오고요. 그래서 4자와 7자는 사실 좀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7만 연봉에 비해 월급은 참 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참 미국은 보통 2주마다 페이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다만 저희 주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월급입니다. 한국이랑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기업에서 예전에 일을 했을 때는 2주마다 받다가 갑자기 한 달을 기다리려니까 이게 2배로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좀 적응을 했고요. 그래서 매달 계획을 짜고 하는 데는 나름 편한 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이드 잡도 다행히 들쑥날쑥이 아니라 고정적이라서 이마저도 안 했다면 참 마음의 여유 내지는 여윳돈이 적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지니까 제 마음도 조금 들쑥날쑥했을 것 같아요. 조금 사람이 약간 여유롭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후봉제이지만 저희 맥시멈에 있어서요. 75,000불까지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고지가 얼마 안 남았고요. 내후년이면 후년 정도면 아마 다다를 것 같고요. 조금씩 올려주니까 좋긴 한데 그래도 월급의 노예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싫어요. 그래서 빨리 단단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 짠테크도 하고 사이드 잡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그래야지 경제적 자유를 이뤄야지 제가 그다음에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 있고요. 저희는 유니온 소속인데요. 노조이죠. 노조가 잘 싸워줘서 조금이라도 올려주고 있긴 한데요. 열심히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요. 오늘은 구독자 7만도 아닌 감히 연봉 7만 가지고 말할 데 없어서 혼자 기념하고자 주저리 얘기를 해봤어요. 이상이고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약간 아직 팟캐스트 정도의 길이는 안 되지만 그냥 틀어 놓고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의 연봉을 공개하시기 좀 그렇다면
나는 어떤 걸로 투자를 하고 있다. 예, 종잣돈을 모으고 있다. 이런 것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지난번에 제가 50% 정도 세이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월에 한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 저번 달이 되겠죠? 네, 저번 달 6월에 나는 세이빙 비율이 몇 프로였다. 이런 거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메일도 남겨놓았는데 이메일 저한테 주셔도 되고요. 과외나 또 뭐가 있을까요? 과외랑 통역, 그런 관련된 것들도 만약에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주저리 네, 어찌 보면 TMI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2020년에 13,000불 종잣돈이 2026년에 10배가 되다. 그럼 6년 후에 또 10배들? 저랑 아닌 진심 궁금함. 에피소드 넘버 5.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 근처에서 산책을 하면서 사진을 좀 찍어봤어요. 오늘은 저의 투자 변천사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2019년 13,000불 종잣돈으로 시작을 했고요. 2020년 34,183불, 2021년 53,233불, 2022년 줄어들었죠. 48,910불, 2023년 62,528불, 2024년 88,820불, 2025년 112,352불 9월에 달성했고요. 2026년 7월 현재 125,920불입니다. 쑥스럽지만 2019년 종잣돈만 있었던 시절에서 지금까지 제 자산의 변천사인데요. 중간에 한번 줄어드는 거는 제가 대학원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지출이 많았어요. 제가 직접 페이를 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부터 4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팬데믹 시절에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는데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매년 3%씩의 가치를 잃는다는 말을 듣고 머리 한 대를 쾅 하고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근처에 가까운 한국은행 중 하나를 찾아갔어요. 뱅크 오브 홉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은행보다는 한국 은행들이 좀 적금 이자를 많이 주었었거든요. 당시에 2.5%에서 3% 정도였던 것 같아요. 9개월 정도 하다가 이자가 너무 작게 느껴져서 해지를 하고 그동안 주식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적금을 드는 동안에. 그리고 팬데믹 셧다운 기간이기도 했었고 저도 풀타임으로 일은 안 하고 실업수당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시간은 진짜 많았거든요. 중간중간에 물론 과외랑 통역일 정도는 소소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 계시던 텔러분이 이런 이자 다시 안 나올 텐데요. 이렇게 그 해지를 하는 걸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였어요. 좋다는 주식 ETF를 시험사봐 다 사보았고 그 중에 돈을 잃은 것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만회가 됐더라고요. 네, 오른 거는 또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투자 앱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나에게 맞는 걸 고르자 해서 보통 찰스 샵 이런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피델리티나. 근데 저도 피델리티, 위블, 로빈후드, 메럴 에지 등등 여러 개들을 써왔습니다. 계좌를 오픈을 해서 써봤고요. 지금은 메럴 에지가 메인이고 피델리티에도 약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투자들을 사용하는 거 감안을 해주시고요. 메럴 에지로 파이널리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사용을 하는데요. 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같이 운영을 하는 투자 회사인가 봅니다. 그래서 어카운트는 따로 열어야 하지만 한 화면에서 로그인 한 번으로 한 번에 다 볼 수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다른 앱들은 돈을 트랜스퍼하면 그 셀을 되는데 1, 2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쓰는 그 Where As는 바로 펀드를 트랜스퍼하면 바로 꽂힙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사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돈을 보내서 제 체킹 어카운트에서 보내서 살 수 있다는 점. 이 가장 큰 장점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빨리빨리 한국인인가 봅니다. 네.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 또 우리 한국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정보인데요. 저도 메리지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짧고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찰스 E. 메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914년 1월 6일에 설립이 되었으며 당시 회사 이름은 찰스 E. 메릴이었다. 이듬해 1915년이 그의 친구 에드먼드 C. 린치가 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공식적으로 메릴 린치가 되었다. 1971년 주식을 공개하고 다국적 기업이 되었다. 총 자본 규모가 348억 달러에 달하고 40개국에서 1조 달러의 자산을 운영하였으나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부실로 총 50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본 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매각되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메릴 린치 합병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2국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까지입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찾았고요. 아마도 매각이 되면서 메릴 에지로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역시 서브프라임을 겪으면서 오타가 났네요. 리만 브라더스와 마찬가지로 폭풍을 피해가지는 못하고 매각이 되었는데요. 참 이번 영상 주제인데요. 제가 서두가 길었습니다. 2020년부터 13,000불로 시작. 지금은 대략 13만 불이 되었는데요. 10배잖아요. 그죠? 저한테는 엄청 장족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데 혼자 너무 들떴어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챗 GPT를 막 돌려봤습니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 6년 후에 막 1밀리언 넘는 거 아니야? 혼자 막 이러면서요. 말씀드렸죠? 제가 행복해로 돌리기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년 후에 그렇게 또 10배가 되는 일은 없다고 하네요. 저는 얘가 좀 남자 같아요. 이렇게 말할 때는. 그죠? 오빠 너 T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 투자금도 다 넣고서 제대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연 5% 정도의 아주 소소한 수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방법으로 6년 후도 계산을 해봤죠. 죄송해요. 저도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이제 6년이 되었으니까 6년으로 6년 배수로 12년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아주 보수적이죠. 5%로 잡아도 30만 불은 넘고 넉넉히 10% 잡으면 30만 불 후반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총 액수를 더 늘리고 싶으면 투자금을 더 늘리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5%일 때 31만 불 약이고요. 8%일 때 34만 5천 불, 10%일 때 37만 불, 15%일 때 수익일 때 45만 5천 불 이렇게 나왔어요. 6년 후입니다. 6년 후의 결과였고요. 12년 후 예상은 이렇다고 합니다. 같은 예를 들어 제가 그 2만 불 매년 2만 불을 매년 넣었을 때가 조건부예요. 액수는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죠. 목표는 제가 더 많이 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 액수가 올라가니까 12년 차 이렇게 되니까 파이어에 더 가까워지고 눈에 보이는 느낌인데 저만 그런가요?
5%일 때 57만 불, 8%일 때 약 70만 불 되죠. 10%일 때는 81만 불 됩니다. 그리고 15%일 때 약 드디어 밀리언. 네, 수익이 많이 나야겠어요. 네, 오늘은 저희 투자 변천사 그리고 나에게 맞는 투자 앱 고르게 된 계기 그리고 자산, 미래 자산, 그죠? 행복회로 돌리기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해 보았는데요. 저처럼 적은 액수라도 또 적은 연봉으로라도 꾸준히 투자를 하고 기다리면 점점 불어난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는 바였고 또 그거를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별거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소소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엔 투자는 완전 다른 세상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고 어렵다고만 생각을 해왔어요. 팬데믹까지는 그랬었죠. 그때가 기점이었고요. 그런데 이 투자의 세상을 알고 나니 정말 무궁무진하고 완전 다른 세상을 안 것 같고 엄청 재미있고 그렇네요. 진짜 배울 것도 많고 저의 뭐 여러 가지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겠지만 개개인 분마다 저는 이때가 좀 저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뭐 성별을 관여하지 않고 하루 종일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사람을 현실에서는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좀 많죠.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도 투자에 대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 목적이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